네, 강원 CBS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강원 영서 지역구의 각 정당 후보들을 만나봅니다. 오늘 대담에는 원주 갑의 무소속으로 출마하신 권성중 후보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방송을 들으시고 또 보시게 될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원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9번 무소속 시민 후보 권성중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코로나 전국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대 총선에서 134표 차이로 낙선했지만 4년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난번에 저를 지지해 주신 31,711분의 시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민의 아들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중앙시장 한복집에서 저와 동생을 키우기 위해서 삭바느질을 하셨습니다. 2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와 동생은 힘들게 공부해서 강원도 최초의 형제 변호사가 됐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서 막노동도 하고 과외도 했습니다. 고3인 동생을 혼자 두고 군대에 갔을 때는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서민의 눈물과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민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늘 서민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시민운동가로서 14년간 원주 시민들과 함께했습니다. 중앙동 농협 앞에서 원주 도시가스 요금 인하 운동을 하면서 14,000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원주의 도시가스 요금을 안정시켰습니다. 원주 화산경마장 반대 소송을 통해 원주시가 도박도시가 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장애인 인권 사건 공동대표를 맡아 장애인의 인권을 지켜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낙선한 이후에도 4년간 원주 곳곳을 다니며 사람들을 만나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원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년간 원주 시민과 함께한 사람, 평생 원주와 함께할 사람, 저 권성중이 안전하고 행복한 원주를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유권자들이 권성중 후보를 뽑아야 하는가? 내가 다른 후보들과 이것이 다르다는 후보님만의 강점이 있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원주 갑 지역을 보면 사실 저는 14년간 원주를 지켜왔고 시민과 함께했지만 다른 주요 정당의 후보님들은 선거가 4월 15일인데 3월 초순에 원주로 이사 오신 분들입니다. 사실 공약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 공약을 참고하기도 하고 당의 공약을 참고하기도 하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주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원주에 있는 단체들 이런 분들의 이해관계를 전부 조정하고 공약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의 임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4년간 원주를 지켜온 후보 그리고 지난번 총선에서도 저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법률 전문가이고 사회복지 전문가입니다. 민생을 살리는 법을 만드는데 최적화된 사람입니다. 저는 17년간 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보다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실제 사건과 사례 그리고 법의 미비한 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청렴하고 깨끗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장관이나 고위공무원 그리고 청문회를 할 때 떳떳하게 질문을 하고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전과가 많다면 이러한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원주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후보자 검증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누가 국회의원으로서 적합한 사람인지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과가 있는지 여부, 원주에 거주했는지 여부, 원주의 시민과 단체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하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서 꼭 올바른 선택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강점 가운데 지역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안다라고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치셨는데요. 네네. 자, 그렇다면 그 자신감 속에 주요 공약과 또 의정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예, 일단 뭐 다른 후보님들도 원주에 관련된 어떤 건설 공약이나 이런 것들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요. 저 기호 9번 권성중이 이제 1호 공약과 2호 공약 그리고 주요 공약으로 지금 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무실동 원주 교도소 부지에 법무 테마파크와 도서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법무 테마파크에는 기존의 원주 교도소 건물 원형을 보존해서 모의 재판, 뭐 교도소 견학, 범죄 예방 교육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도 만들어서 무실동, 단계동에 계시는 주민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섬강 백리길을 완성하겠습니다. 섬강은 호저면에서부터 부름면까지 40km 구간 백리에 해당됩니다. 현재 약 30km 구간은 정비가 잘 되어 있지만 약 10km 구간이 산으로도 막히고 도로로도 막히고 뭐 강으로도 막혀서 가지 못하거나 굉장히 가기가 어렵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10km 구간 부분만 정비를 해주면 원주 시민분들이 사실 원주천에서부터 호저를 거쳐 문막, 지정, 문막, 부롱까지 이렇게 40km 구간을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서 갈 수도 있고 또 여주에서 이제 자전거 타고 오시는 수도권에서 오시는 분들도 섬강 백리길을 타고 다시 원주까지 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공약이고요. 사실 기업 도시와 뭐 문막 이런 부분 이런 데 사시는 주민들이 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업 도시에 사시는 우리 주민분들이 한 2만여 명이 되는데요. 월송리 쪽으로 조금만 차를 타고 5분만 가시면 소공원과 주차장을 만들어서 섬강 백리길 아름다운 섬강변을 걸을 수 있고 또 마음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원주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문막 SRF 열병합 발전소 건립 및 재추진을 막겠습니다. 그간 여야 간의 논쟁으로 원주 시민분들 특히 문막 주민분들의 어떤 의견이 분분하고 굉장히 걱정을 끼쳤던 사안입니다. 문막 SRF 열병합 발전소는 더 이상 원주 시민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그런 뭐 발전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 문막 SRF 열병합 발전소 건립 및 재추진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정명 기업 도시의 기반 시설 및 문화체육 시설을 많이 확충하고 만종 교차로에 고가도로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도시 안에 고등학교를 반드시 설립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태장동 캠프롱 부지에 시민문화체육공원을 조속히 조성하겠습니다. 지금 우산동이나 태장동에 사시는 북부권에 사시는 우리 원주 시민분들은 마땅히 갈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낙후되어 있다고 많이 하소연도 하시는데요. 캠프롱 부지에 대한 반환이 이제 절차적으로는 끝났고 지금 환경 오염 복구 그런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병행해서 빨리 시민문화공원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 원주를 명실상부한 문화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원주가 문화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문화도시로 지정이 된 만큼 원주에 있는 문화재 특히 문막의 뭐 견원산성, 건등산, 불온의 법천사지, 거돈사지 등 그리고 흥원창 같은 잊혀졌던 우리 역사문화 유적지를 복원해서 명실상부한 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뭐 문학과 예술이 꼽히는 그런 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곱 번째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원주의 원도심을 살리겠습니다. 지금 학성동, 중앙동, 우산동 이런 지역들은 사실 원도심, 구도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도로도 좁고 주차장도 협소하고 그렇게 시민들의 불편이 많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도시재생 관련된 법을 이용해서
반드시 살려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요즘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살기 좋은 원주시를 만들겠습니다. 일단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어려운 우리 자영업자들을 돕는 그런 기구로 만들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들이 살기 좋은 원주를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청년 주택이나 신혼부부 주택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확보하고 늘려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어떤 주택난을 해소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원주에 청년 혁신 파크를 조성해서 청년들이 뭐 창업도 하고 또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열 번째 다른 후보님들과 조금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인데요. 여주 원주 철도를 조기에 착공하는 것은 공통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후보님들 지금 문막에 문막역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약을 내고 계셔서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은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요. 문막과 서원주역 그리고 서원지역과 기업도시를 잇는 직선 도로를 개통하는 것으로 네네. 문막 주민분들과 기업도시 주민분들의 접근성을 강화해 주는 것이 더 옳다고 봅니다. 그 문막역을 설립하는 것은 선심성 공약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네.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 이런 것들을 꼭 지키겠습니다. 네네.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에 모두 참석하고요. 법안 및 의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만 출석해서 거수기 역할만 하는 국회의원들도 많습니다. 법안이 뭔지도 모르고 오셔갖고 손만 들고 부자만 누르고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예. 그렇게 부실한 법안 발의 및 법안 심사를 하지 않도록 성실한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절대 남용하지 않겠습니다. 불체포 특권이나 면책 특권 같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국회의원의 업무와 관계없이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지런한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네. 새벽에 일어나 일과를 시작하고 독서와 토론을 통해서 입법 활동에 대한 동기를 끊임없이 생산하고 공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일이죠. 시민들과 잘 소통하고 투명한 의정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지역의 민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을 국회의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에게 최대한 공개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공개해서 깨끗하고 투명한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원주시장, 도의원, 시의원들과 잘 소통하면서 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 관계상 네네.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약과 의정 계획의 시간을 좀 많이 사용하셔서 네네. 당선을 위한 필승 전략은 1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14년간 원주 시민들과 시민운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인하 운동, 화산경마장 반대 소송, 원주길의 사랑의 집, 장애인 인권 운동 등 그리고 최근에는 원주 헌법학교 또 원주 국토순례단 같은 것들을 운영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문화적 소양과 기회를 넓히는 데 앞장섰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서 지지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폭넓은 인맥을 잘 이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공약을 시기별, 지역별로 잘 알려서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면 접촉을 많이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전화를 많이 해서 친근한 후보, 적극적인 네. 후보라는 점을 좀 인식시키겠습니다. 네. 또 길거리 인사를 통해서 쉽게 만나지 못하는 분들은 좀 멀리서라도 얼굴 볼 수 있게 그렇게 네네. 인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지향하자는 의미에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상대 후보들의 장점 어떻게 보세요? 네. 상대 후보 장점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예. 이광재 후보님은 잘 웃으시면서 얘기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표정도 네. 밝으시고요. 그리고 국회의원과 도지사를 경험하셨고 노무현 대통령을 측근해서 보필했기 때문에 네. 기획력이 있고 뭐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박정아 후보님도 사실 인상이 선하고 겸손해 보이십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춘추관장을 역임하시면서 언론의 박다 이런 것이 장점으로 보이고요. 네. 또 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시 정무부지사를 한 것도 어떤 행정 경험 이런 것들도 높이 평가할 만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상대 후보들의 장점을 그래도 자세하게 꼽아 주셨습니다. 네네. 혹시 총선에 당선이 되실 경우에 원하시는 상임위가 따로 있으신가요? 예, 저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법사위는 법을 제정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임이죠. 네.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법사위에서 반대를 하거나 틀어지고 있으면 네네. 꼭 필요한 민생 입법이나 이런 것들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당리당략적으로 이런 어떤 필요한 법안을 묶어두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네. 제가 법사위에 들어가면 진짜 국민한테 필요한 법들 이런 법들은 조속히 심사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으로 17년간 활동했고 또 교육인적자원부 고문 변호사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시민운동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민생을 살리는 그런 법 또 법제사법위원회에 들어가서 잘 네. 통과되고 좋은 법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법제사법위원회를 원하는 상임위로 꼽아 주셨습니다. 네네. 자, 이번에는 개별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네. 앞에까지는 다 공통 질문이었고요. 후보님에게 궁금한 사항 3개의 키워드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네네. 중에서 한 개를 꼽으셔서 그에 맞는 답을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자, 가운데를 꼽아주셨네요. 자, 안에 어떤 키워드가 담겨 있는지 말씀해 가능성. 주실까요? 가능성. 가능성. 카메라 쪽에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네. 가능성. 네, 가능성 키워드를 꼽아 주셨습니다. 그에 네네. 맞는 질문 제가 드리도록 네네. 할게요. 지금 원주갑 지역구의 판세를 좀 분석해 보신다면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판세. 예, 제가 지금 사실 기호 1번으로 한 70일간 열심히 뛰다가 네, 또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조금 제가 볼 때는 부당하다. 또 이런 생각을 하고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거대 정당의 사람들이 조금 몰리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오늘서부터 시작되는 TV 토론을 통해서 누가 이 지역에 우리 원주 갑 지역에 적합한 국회의원 후보인지 네, 시민분들이 잘 알아보시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가능성은 지금은 낮은 포인트에서 시작했지만 일주일 안으로 20% 이상, 일주일 안으로. 네. 네. 그리고 선거 때는 30% 이상 이렇게 올라가서 새 후보 3강 구도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그 경쟁을 벌이시는 그 원주 갑이라는 그 선거구가 굉장히 좀 거대 양당이 있다 보니까 무소속으로서의 좀 어려움도 많으실 텐데 끝까지 완주는 하실 생각이시죠? 그럼요. 네, 원주 시민분들이 제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고 3월 2일 날 기자회견을 할 때서부터 네, 지금까지 네, 텔레비전 많이 안 보신 분들은 제가 기자회견 한 것도 모르시니까 자꾸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네.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원주 시민분들만 바라보고 4월 15일 끝까지 네. 선거방송 나올 때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예. 지금 한 1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혹시 네네.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마지막 질문은 따로 또 시간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시스템 공천 룰이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1년 전서부터 우리는 시스템 공천 룰에 따라서 공정하게 후보를 선출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고 그에 따라 저와 뭐 박우순 예비 후보는 당원도 모집하고 또 시민들한테도 어필도 하면서 1년을 열심히 네.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갑자기 민주당 지도부와 공관위에서 이런 시스템 공천 룰을 지키지 않고 저와 박우순 변호사님이 참여해야 되는 경선 절차를 계속 미루면서
지금과 같은 사태를 만들어 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탈당하고 2월 29일 날 탈당하고 3월 2일 무소속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부당성을 알렸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혹시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공천 절차에 공정했느냐 이런 부분들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끝으로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네. 드리고 싶은 말씀 2분의 시간 드리죠. 네. 지금까지 저의 인터뷰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고요. 코로나19도 빨리 물러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원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후보자 검증을 철저히 하셔서 누가 국회의원으로서 적합한 사람인지 잘 살펴주십시오. 전과가 있는지 원주에 거주했는지 그리고 원주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또 향후 국회의원으로서 민생 입법을 누가 잘할 수 있을 것인지 잘 가려서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134표 차이로 낙선했지만 4년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변호사로서 시민운동가로서 14년간 원주 시민들과 함께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인하 운동, 화산경마장 반대 소송, 원주 길의 사랑의 집, 장애인 인권 보호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이런 것들 잘 살펴주셔서 누가 원주 갑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지 살펴주시고요. 기호 9번 무소속 시민 후보 권성중을 꼭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까지 공정한 경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주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신 권성중 후보와 말씀 나눠봤습니다.